구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오늘은 좀 편한 거예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계약 성립과 봉급 지급 나옵니다. 성립은 하나 뭐요? 정약과 승낙. 한 100번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험 계약의 성립 조건은 청약과 승낙 나왔잖아요. 분류식 계약이다. 실적으로 현실하고 좀 틀려요. 현실에 돈도 줘야 되고 사인도 해야 되고 문서에, 그죠? 다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에서는 이런 거 없다. 분류식, 형식이 없다. 그래서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고 낙성 계약이다. 보험자가 오케이만 하면 된다. 보험계약의 청약 방식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전화, 구두, 팩스, 인터넷, 문서 다 된다. 의사표시가 보면 도달한 이상 이미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승낙 방식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실무에서 승낙 의사표시를 보험 증권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 증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틀려야 돼. 왜냐? 현실하고 지금 틀리다고 그랬죠. 현실에서는 돈을 받아야 돼요, 원래는. 사인하면서 돈을 초회보험료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받아야지 승인 받고 이게 뭐 허가라고 그러나 그게 떨어지거든요. 허가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 법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돈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보험 들어주세요. 오케이, 끝나는 거야.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승낙 의제라는 게 나오는데, 자, 전에 이제 살짝 얘기를 했는데 다시, 자,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뭐예요? 보험 계약의 청약과 함께 이 중에 청약과 함께 보험 들어줘요. 근데 말로만? 아니, 보험금을 보험료를 조금 낸 거예요. 보험료를 상당히 또는 일부를 지급 받았을 때 보험 들어주세요. 돈 줄게요. 그럼 보험자는 언제? 30일 안에 yes, no 할 거야, 말 거야.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해? 얘기해야 된다. 만약에 30일 내에 상도의 납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디서? 여기 있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손해보험이 아니고 생명보험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병원 가서 진단의, 보험의한테 진단받는다 그랬죠? 그죠? 검진 받으면 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다. 그렇죠? 대충 이거 어렵지 않아요? 보험계 청약학계의 일부를 항상 돈. 보험자는 어떤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돈 받지 않으면 안 한다. 일부라도 줘야 된다. 계약의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되고, 추정한다, 간주한다, 의제된다. 그죠? 추정 따로, 간주된다, 본다, 의제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험자, 피문자 검증에는 이렇게 30일 한다. 됐죠? 그래서 계속 내가 강조하는 거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데 틀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해, 헷갈려 하거든. 아까 추정이라고 아까 저번 강의 시간에 추정이라는 얘기를 썼거든? 언제 썼죠? 질문표에 서면 오는 건 어떻게? 추정한다. 이해돼? 그런 것처럼 몇 개가 돼요. 여기는 간주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승낙 전 사고담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전에 강의했는데, 설명했는데, 이런 거 뺄게, 이제. 어차피 했어도 여러분 생각 안 나니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니까. 이거 좀 위로 올리고, 요 정도. 자. 청약을 했어요. 보험 들어주세요. 그리고 돈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돈을 내야 돼요. 보험료. 돈을 내야 되고. 얘가 30일 안에 오케이. 싫은데 거절을 하든가. 오케이를 해야 돼요. 30일 안에. 요때. 근데 지금이야. 그냥 보험 들어주세요. 바로 추축 해서 전산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서류 해가지고 들고 갔잖아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다. 승낙하기 전에 사고 난다.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난다. 이거 담보한다. 보상해준다. 담보거든요. 담보해준다. 보험회사 책임은 어떻게 해? 돈 줄 거냐 안 줄 거냐? 줘야 안 줘요? 준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법정 의무다 아니다? 의무다. 법정 의무가 뭐예요? 법에 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상법에 있잖아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에 청약과 함께 이게 중요해요. 계속 나와요. 청약만 있으면 안 돼. 돈을 줘야 돼. 보험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에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정한 보험사고 생길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떻게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오케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거절한 사유가 없을 때 무조건 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고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그 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검사를 받아야 돼. 받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무조건 검사를 받아서 스타트잖아요. 인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신검, 피 뽑고 그런 거.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그런 게 없으니까 청약하고 30일 안에 승낙. 오케이. 아, 싫은데?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기 간주되고 승낙한 간주되고 요 사이에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된다? 보상해 주겠다. 보상해 줘야 된다. 원칙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이전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어. 아니 내가 허락을 받아야지 해주는 건데 원칙은 그렇지만 우리는 보호해 준다면 뭐? 승낙 전 사고 담보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보험자는 승낙하기 전에 보험 계약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보험자가 부담하는 승낙 전 사고담보 의무는 계약에 성립되기 이전에 부담하는 법정 의무.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법정 의무 쫄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잖아. 그러면 법정 의무. 고지 의무는 법정 의무. 왜 여기 있잖아. 651조에 있었잖아. 주스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게 법이거든요. 법.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유효한 계약을 받고 오케이. 청약. 두 번째 보험료. 초회보험료, 보험료, 정액 수령. 요것도 이제 아니 나중에 해요. 헷갈리니까 전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OX 문제하고 문제풀이해서 할 거예요. 이 전에. 그러니까 초회보험료 처음에 보험료를 하든가 아니면 일시불 내는 거지. 일시금 한 번에 내는 거잖아. 걔는 다 받아야 돼. 100%. 그랬을 때만 되는 거예요. 딴 애들은 안 그리거든. 그냥 그거 구분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돈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돈을 받고 청약과 돈을 받은 거 지금 됐죠. 진사계약 뭐예요? 검진을 받아야 하는 계약. 신체 검사를 받은 경우에 그 처경을 뭐 청약을 거절할 수 없대.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책임을 진다. 요건 빼요. 거절할 수 없는 사유는 나중에 해야 되니까. 일단 자 정리를 하면 자 청약해 돈을 받아. 그랬을 때 보험자는 그 오케이 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해준다. 됐죠. 지급 의무. 자,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 누구 보험자 보험료를 지급하고 일방 아니지 일방이니까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건 누구예요? 보험자가겠지. 계약자가 하는 거지 당연히. 계약자가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여기서 상대방 누구? 보험자밖에 급여를 지급한 것을 약정한다. 그래서 생긴다. 자.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 언제냐? 책임 개시 나오면 누구? 보험자가 언제 담보 시작하냐? 책임지냐? 언제부터? 돈 받았을 때. 보험자 당사가 아니라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에 여기 있죠? 최초 보험료에 지급받을 때부터 한다. 성립했다고 청약과 승낙으로 해서 성립해도 책임진다 아닌다? 안 진다. 왜냐? 돈을 안 받았으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으로 내가 보험료 줄게. 보험계약자가 돈 주면 보험자는 사고 나면 책임을 지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보험계의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또 있죠. 뭐야? 보험료를 있고. 얘는 보험금을 줘야 되는 거고 보험료를 줘야 되고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보험계약자 보험료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보험계약상의 주된 의무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돈 안 받으면 안 한다고. 보험사 그러니까 정신이가 영리 목적으로 했잖아요. 돈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럼 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리회사잖아요. 영리.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렇다. 자, 여기부터. 보험회사가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개시한다. 자, 보험 성립 전이라 해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나중에 요 거절할 사유를 따로 할 거예요. 그냥 헷갈리니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 대신에 거절할 사유가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건 뭐냐면 실적으로 내가 승낙했어도
정상적으로 승낙해서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고지의무나 말 안 들었을 때, 그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럼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거를 성립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보겠다. 거절할 의무가 있으면 안 해주겠다. 그냥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지급 의무가 부담된다. 자, 길.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기간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내에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는 뭐 해가지고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 정하고 그 정하지 않은 10일 내에 피보험자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길죠? 안 길어. 시험 문제 알려드릴게요. 나왔어, 치사하게. 뭐가 나왔냐면 요거. 자, 한번 이해는 되죠? 어렵지 않죠? 이해는 되죠? 제가 할게요. 자, 보험자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10일 안에 지급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진짜 나온 문제.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 보험자는 계약자가 청구하면 10일 안에 지급해야 된다, 보험금을.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뭘 먼저 해야 돼?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한 다음에 10일이야. 무슨 얘기예요? 계약자가 돈 줘. 나 보험사고 났어. 오케이. 너 얼마 사고 난다 조사를 해야 돼. 조사하다가 이 정도 100만 원 정하고 10일 안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청구돼서 10일이 아니고 정하고. 이게 중요해요. 짜증나.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고 실무에서 많이 그래. 청구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보험사가 뭐래? 잠깐만 나 조사해야 돼. 조사해야 되니까 기다려. 그리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런 게 있어요. 뭐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이해되시죠? 10일은 10일인데 뭐예요? 정하고 10일. 보험계약 계약자 개피수로부터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을 정해야 되고 정한 날로부터 10일, 지급한 금액은 이행지체 이자를 지급한다. 오케이, 됐죠? 논점은 그거예요. 정하고 10일.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나중 되면 이제 3영업일 이런 게 나오고 그러는데 약관 나중에 할 거 약관에서 그렇고 지금은 법에서는 10일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금의 지급 방식은 보험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해야 되고 현물 기타 급여로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근데 거의 이거죠. 돈으로 주지. 옛날에 이거 있었어요. 이게 현물. 그러니까 현물이라는 게 돈 대신. 그러니까 간병보험 해가지고 간병보험 하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치매보험 있잖아요. 치매 간병보험. 메리츠인가 한번 나왔었어요. 거기서 이제 치매 걸리면 내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보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이런 거. 망했지? 망했다는 말이지. 그래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없어졌을 거예요. 이제 안 맞지, 현실하고. 그냥 돈을 줘요. 요새는 다. 현금. 보험자의 채무 이행 장소는 채권자 또는 주소 또는 영업소다. 실무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이다. 되는데, 자, 이거 이제 좀 어려운 얘기. 지참 채무 지금 있어요. 이제 추심 채무, 지참 채무 있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추심 채무. 뺏으러 간다, 찾아간다. 추심. 그죠? 지참은 가지러 온다. 그 얘기. 그러면, 자,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요건 이해되죠? 요건 넘어가고, 보험금 청구는 여기 어디 갔나? 밑에 있어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여기 피보험자가 생명보험 수익자고, 오케이. 경우 계약자 그 타인은 발생하고 손해배상 했을 때 걸리지만 않는다. 오케이. 여기 괜찮아요?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현행 약관에서는 보험금 청구 상실 조항을 삭제하고, 여기서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중대한 사유이란 해지 조항을 대체하여 보험금 사기 위변조 등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한 경우에는 확대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자, 이제 지금 우리 2차도 문제고 그런데 계속 2차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1차 공부, 1차만 시험 본다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올해는 1차하고 내년에 2차 해야지. 근데 1차 시험으로 딱 갔는데 문제 5개에서 많으면 10개까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 손해이론, 여기도 그렇고 계약법에서 그렇고 갑자기 2차 문제가 등 나와요, 이런 것들. 2차 재산보험 얘기거든요. 이게 나왔었어요. 약수라시오 이런 게 나왔었는데 2차에서 그런 문제가 툭툭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차만 공부하시는 분은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2차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오시면 되게 편해.
대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면 7, 80 편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1차만 보시는 분은 80점 기준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2차 문제가 툭 나니까 여기서 5문제 정도 빼다 보니까 60점 전후. 불합격은 아니에요. 불안불안하신 거예요. 이분의 문제는 자, 시험에 4월 달에 봐요. 2차는 8월 달, 7월 말에 8월 달인데 한 4개월 정도 남거든요. 1차 끝나고. 1차 끝나자마자 2차를 쭉 스타트 해야 되는데 발표가 2달 후에 나와요. 1차가 합격자가. 그때까지는 불안불안한 거야. 2달을. 확실히 80점 이상이면 그거 틀려봐야 한두 번이니까 70점 후반대. 합격이잖아.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60점을 맞으면 62점 막 그러니까 2.5점이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네. 한 60점 하니까 65점 막 이렇게 하여간 60점 이렇게 맞은 사람 불안한 거야.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나 2차 합격이야. 공부하다 보면 나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2달 불안하다 보니까 2달을 그냥 버리는 거야.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발표가 6월 달에 나오거든요. 거의 2달 있다. 그때가 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서 합격됐네? 공부해야지. 2달뿐이 안 남았는데. 남들은 2달 전부터 스타트해서 쭉 오는데 나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차 해요 말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최종 목표가 동차 합격 최종 목표가 2차잖아요. 그럼 미리 해놓고 기본서 한번 보시고 넘어와서 1차 하시고 1차 확실히 합격하신 다음에 2차 스타트해서 꼬리 그거 하는데 뭐 시간이 안 된다 정 안 된다 그러면 1차만 해야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괜찮아요. 1차만 하셔도.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청구권 상실 조항이라는 게 삭제됐대요. 뭐냐 실제 있었던 거야.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현직에 있었는 현직이라는 좀 그렇다. 손해사정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할머니가 실제로 발음 막 세죠. 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서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진단서인데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요한다 할 때 진단일로부터 3주 가료와 요한다 이렇게 진단서에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변명이 여기 나오고. 근데 할머니가 보험을 든 게 뭐냐면 10주가 넘으면 1,000만 원. 근데 10주 이하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3주 나왔잖아. 그럼 할머니 입장에서는 요거 13주 남으면 1,000만 원인데? 이 생각을 한 거야. 할머니 순진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 3주는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3주에서 1,000만 원 받으려고. 근데 딱 봐도 알잖아요. 여기는 다 컴퓨터 팩스 같은 거 컴퓨터 추추추 뽑은 건데 수기로 쓰니까 얼마나 표시가 나.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보험금 청구권 상실 조항은 얘라 그러면 이게 막 청구된 게 상실 얘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보험 사기를 했다. 보험 사기라면 이게 다 통으로 다 날아가는 거야. 그냥 무조건 이 사건에서 면책하고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삭제되고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 이걸로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13주 아니야. 안 줘. 1,000만 원 안 줘. 근데 원래는 얼마였어요? 3주였잖아요. 3주 원래 1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쵸? 100만 원. 옛날에는 이 100만 원도 안 주고 그냥 팍 통으로 날렸어. 보험금 청구권 상실 조항에서 날렸는데 지금 바뀌어서 어차피 이거 3주 100만 원은 원래 있는데 1,000만 원 받으려고 거짓말 시킨 거잖아. 1,000만 원 못 줘도 100만 원 원래 줄 거 걸리잖아요. 1,000만 원 주자. 그래서 줘요. 이게 뭐다? 중대 사유에는 해지. 요거예요. 왼쪽. 대충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그냥 치사하게. 이런 건이 되게 많아요. 실무하다 보면 진짜 웃긴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래. 자, 보험사 면책 사유가 있다. 보험사고 원인을 제외하고 제한의 상황과 보험사고 또는 담보 제외하고 상황을 구분할 수 있고 약관 교보 설명 대상이 되는 중요한 상황에 해당된다. 그냥 면책 사유. 면책은 뭐야? 누가 면책? 나. 보험사가 안 줘. 책임 안 질래. 책임을 면한다. 안 줄래. 면책 사유인데 면책 사유 부연 대표에 관한 불가능에 대해서 별도 설명 필요 없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자 측에 고의, 중과 시 전쟁이라는 면책 사유에 정하고 있으면 실무행위에서 특성에 따라 추가로 두고 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자, 고의, 중과 시 면책 오케이. 전쟁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안 돼. 전쟁 왜 안 돼요? 해줄 수 있잖아요. 안 돼. 왜? 전쟁이 나면 자, 전쟁 나서 사망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전쟁이 한두 명이에요? 100명? 1000명? 10,000명. 근데 걔네들 또 어떻게 줄 거야? 그리고 보험자가 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데 전쟁터에 가야 되잖아. 누가 갈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면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적으로 우리 약관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쟁을 면책으로 했어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약정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끄덕이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전쟁도 약정을 하면 담보할 수 있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되시죠? 그러면 고의도 약정을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틀린 얘기야. 절대적 면책이니까. 아까 보증보험 얘기했잖아. 고의 된다며. 그거 개념은 틀리다 그랬어요. 이해돼요? 그거 개념 넣어버리면 머리 아파요. 고의 돼요, 안 돼요? 막 그래요. 고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고의, 중과실, 보험사고, 고의, 중과실 면책이다. 면책. 고의, 중과실 면책.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계피, 수익자,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길 때는 어떻게?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대요. 그러면 고의,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일정 결과 알면서 중대한 과실, 과실은 조그만 부주의,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 현저한 부주의,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누구? 돈 주는 사람, 돈을 안 나가잖아. 보험자가 이익을 볼 수 있네. 보험자가 책임져야 된다. 고의로 볼 수 없는 판례 쭉 나왔는데 이거 공부해요 말아요 이제 하는데 어쩔 수 없고 이거를 시험 문제 이게 딱 나와요. 시험 문제 딱 나와요. 그냥 이거 보고 앞에 보고 뒤에 면책이 아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뭐냐면 자, 음주해서 경찰관이 그러니까 음주 단속을 했는데 도망간 거야. 도망가! 했는데 경찰이 안 돼 해서 앞에 잡았네 이렇게. 이게 한 몇 년 됐을 거야. 이렇게 잡아서 하다가 차를 이렇게 딱 돌렸더니 떼굴떼굴 굴르잖아요. 떨어지면서 H빔 맞죠? H빔에 이제 머리에 맞아서 사망 식물인간인가? 죽이면 안 되니까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넌 고의로 경찰관 식물인간 했으니까 구속했는데 그게 아니다. 자, 음주운전한 거 맞아. 단 거 간 거 맞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얘가 떨어져서 HB까지 맞을 줄은 몰랐어. 이해되죠? 그래서 고의가 아니다. 고의가 아닌 면책에서 왜냐 고의면 자동차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것도 똑같아. 사람의 승용차 본인 위에 엎드려 매달리자 그 차량에 떨어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음주 상태 해가지고 고의의 손해 적용은 아니다. 요것도 수혈 거부. 나 수혈 안 할래. 그래서 죽었어. 죽었나 얘? 아니면 자신의 유발한 교통사고 중상을 입은 동승자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동승자의 수혈을 거부하. 나 수혈 안 받을게.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뭐 여호와 뭐 있잖아요. 걔네는 수혈 안 해요. 총도 안 잡아. 근데 걔네는 병원 가면 어떻게 수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망했대요. 수혈 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대. 얘가 수혈을 했으면 살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야. 그러면 얘가 고의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대표자 이론이 나와서 됐죠? 이제 판례를 제가 하는 게 뜬금없이 갑자기 판례. 그러니까 기초적인 얘기하다 갑자기 팍 들어가죠. 그냥 판례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재밌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데 H빔 맞은 거는 괜찮다. 괜찮은 건 아니다. 고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표자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자 이론. 자, 네가 잘못했어. 다면책. 아빠가 잘못했네? 다면책. 사장이 잘못했네? 다면책. 대표자 이론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없다.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대표자 이론. 보험계약자 측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자의 친족이나 고용 또는 대표자의 고의 중과실에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자를 면책한다는 이론이다. 그 얘기예요. 대표자가 잘못하면 다 면책. 우리는 그게 아니야. 얘만 면책이야. 그렇게 보는 건데 대표자가 보험계약자 측을 위하여 보험사고 일으킨 경우 보험자 측의 교사, 공모,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대표자가 고의, 중과실, 계약 측의 고의, 중과실로 추정하여 그렇게 유효합니다. 상법에 적용한 법정 근거가 없대요. 왜냐? 상법이 없어.
법정 근거니까 상법이 없으면 법정 근거 없는 거예요. 뭐냐면 면책법이 확장돼요. 이게 너무 불리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해가지고 지배인 제하고 지배인이 확장할 수 없다는 견해에 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자 얘가 대장이 잘못했다가 다 면책하면 너무 나한테 잘못하잖아. 계약자는 불리하잖아. 그래 663조 맞죠? 뭐 불리하게 작성하지 마라. 상법보다 불리하게 하지 마라. 663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있다 없다? 법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끝.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실무 약관의 적용인데 계약자 측의 고의 중과실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지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의 성실 이런 게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고 인보험은 보험자 측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계약이 2년이 경과한 후 이것도 2차 얘기거든요. 후에 피보험자 자살 대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한다. 자, 그러면 구분해야 돼.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나눠야 돼요. 손해보험은 2년이 지나서 자살하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손해보험은 무조건 자살 면책. 생명보험은 2년이 지나면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야. 어디서? 생명보험에서. 생명보험에서 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그러면 얘가 그러면 2년 후에 자살했으면 이걸 상해 재해 사망이에요? 일반 사망? 그것까지 만난 사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준다는 거야. 보험금을 준다. 자, 책임보험 약관에서 피해자 보험 차원에서 계약자 측의 고의 사고만을 면책하고 중대한 중과실 사고는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이 내용에서 이제 이것도 2차 얘기지. 옛날에 기출됐어요. 진짜 자동차 보험에서. 뭐냐? 음주에서 자손이 있거든. 자기 신체 사고. 그게 면책이냐 부책이냐 쓰시오. 보상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 배상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 면책이에요. 고의 중과실 면책. 생명보험은 중과실 담보 보상해 줘. 그럼 음주는 중과실이다. 그러면 자손이라는 것은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보험, 생명보험이다. 부책. 뭔 소리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얘기예요. 보증보험 약관은 주계약상의 채무의 보험 계약자의 채무 불이행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 채무가 있는데 안 해. 채무 불이행 보험사고 하는 그 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고의 별도로 책임 부담하고 있다. 원래 고의 안 준다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면 보증보험은 준다. 근데 보증보험의 일반 보험회사 성격하고 틀리다고 그랬어요. 난 이거 얘기한 거 분명히 생각나.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증보험은 그냥 수수료고 돈 주고 보험사가 주고 계약자한테 잡으러 간다 그랬죠. 잡아서 돈 내놔 한다 그랬어요. 보험하고 틀리다 그랬어요. 성격이. 전쟁 등의 이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다음 별난 이래 생길 때에는 요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면책이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면책이다. 되셨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면책이다. 보험사고 전쟁 있다. 별난 이나에 생길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 하지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그냥 보험료는 더 내겠죠. 추가 보험료 내도 보상한다. 거대 위의 일종으로 보험자 일반적인 담보하기 어렵다. 자, 요거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이것도 그런데, 자, 프로야구 경기장에 연고팀이 역전패 당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었던 거예요. 이제 91년 그 전에 있었는데, 거의 이제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러니까 강하잖아, 거기서는. 으쌰으쌰 강해요, 그 전쟁에 막 지구 그리면. 자, 야구 경기에 연고팀이 역전패 이기다 역전패를 당한 거예요. 천여 명의 관중이 상대의 선수들을 태우고 떠나는 버스 앞에서 가로막고 돌과 빈병 던지고 난리를 친 거죠. 소동적 버스에 야기된 교통사고가 있어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된대. 그죠? 뭔 얘기 하려고 그러면 이게 원래는 전쟁, 사변, 폭동, 등 이렇게 나와요. 등에 얘가 들어가 아니야. 그거예요. 전쟁, 위란,
소요,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전쟁, 나쁜 거, 위험한 거. 소요도 그냥 위험한 거. 뭐 정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뭐 폭동이 이런 거 막 그러는 건데 그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막 폭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데모 같은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경우 근데 만약에 1000여 명이 뭐 걔 버스를 맞고 막 돌 던진 거를 폭동으로 볼 건가, 소요로 볼 건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론만 보면 돼요. 프로야구에서 나오면 안 본다. 됐죠? 안 봐요. 프로야구를?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나왔던 거고, 프로야구에 이거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바로. 얘 10초 만에 풀어야 되니까 어렵다는 사고. 전쟁이 아니에요. 소요가 아니다. 대학생, 범민족 해가지고 이것도 어렵다. 되시죠? 어렵다. 데모라고 해서 예를 들어 데모. 그죠? 모여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1인 시위하는 것도 데모잖아요. 시위. 반대하는 게. 그죠? 그거는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거 별개로 봐야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것도.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면책사유.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뭐야? 이 대상이라죠. 화재보험 할 때는 이 건물. 그 자동차 보면 이 자동차. 걔네들의 성질의 하자 이런 것들, 성질 하자, 자연 소모 계속 없어지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면책이고 이거 나중에 운송보험에서 송화인이라는 건 운송보험이라는 거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절로 보내는 거예요. 배달시키는 거예요. 택배 같은 거, 택배기사. 내가 물건을 택배기사한테 줬어. 그때부터 수화인이라고 그러거든. 송화인, 배달하는 사람. 그 사람 주면은 받는 사람, 걔네들이 뭐 잘못했다. 고의 중과실 사고는 면책한다. 그냥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해상보험도 똑같고 2로 막 이것도 재밌어 막. 그러니까 가망 능력 이런 것도 면책이고 보증보험 고의 면책 적용하지 않고 그냥 중과실에서 보험금 면책 않다. 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 뭐라고 그랬죠? 권리를 행사하지만 없어지는 거. 얘 친구 누구? 제척기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 제척기간은 요이 땅만 끝까지 간다. 소멸시효는 주간에 쉬었다 간다. 됐죠? 자, 보험금 청구권 3년, 보험료는 3년, 2년인데 다 지었고 어떻게 한다? 이거는 자, 보험 계약자 권리는 3년. 보험자의 권리는 2년. 끝. 자, 봐요. 보험금 청구권 누구 거예요? 보험금 주세요. 누가요? 계약자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보험료를 자, 구분할 게 뭐냐? 보험료 주세요. 누가 한 거예요? 보험자가 한 거죠. 걔는 2년이고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내가 보험료 준 거 가져오세요. 다시 주세요. 계약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그쵸?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많이 나와, 이거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적립된 거 주세요. 보험자가 하는 거고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자가 보험료 내라 2년.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사점. 기사점은 시작하는 거. 언제부터 시작하냐? 내가 알았을 때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쭉 간다.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앞으로 쭉 간다. 기사점. 상법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별도에 정하지 않았대요. 상법에는 없대. 하지만 민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게 소멸시효 언제에 따라서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보험금 청구권 3년이에요. 언제부터? 근데 단서가 있어. 성인만 19세 성인만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몇 살이야? 10살이야. 근데 9년을 기다려서 성인이 돼서 보험금 주세요 했더니 3년 지났네? 못 줘.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언제예요? 내가 10살이지만 19살이잖아요. 19살부터 3년 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했을 때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부터다. 보험사고 나면 내가 알잖아. 청구할 수 있잖아. 그때부터 하라는 거예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객관적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이 없는 한 과실 없이 보험사고가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뭔 얘기냐면 사고가 났어. 그럼 이때부터라며. 근데 내가 몰랐어. 딴 데가 있었어. 뭐 어떻게? 내가 보고를 받거나 얘기를 듣거나 그때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자, 소멸시효는 어떻게?
쉬었다 갈 수 있다, 중단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 이유가 있겠죠. 요것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이런 것들. 또 청구가 뭐야, 압류가 뭐야, 감류가 뭐야, 가처분이 뭐야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이런 것들 압류가 있을 때 어떻게 끝난다. 3년, 예를 들어 3년이라며 압류 걸렸네, 재판 있네. 재판이 언제? 길어야, 아니 짧아야 3년, 4년인데 그때 기다리면 소멸시효 다 끝나게? 그때는 이때 청구 들어왔을 때 끝난다. 제한 능력자 법률가 권리가 했을 때는 6개월 소멸시효 있고 사병 같은 중단할 때 종료할 때부터 이렇게 완성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이제 어려워요. 재장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 상태가 더 악화된, 우리 이제 좀 악화된 장애라고 하거든요.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요게 장애라는 것은 회복이 안 되는 거, 훼손됐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 장애라고 하는데, 후유장애.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장애 있어서 했더니 10%가 남은 거예요. 10%? 청구를 했네? 10%. 근데 얘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더 아파진 거야. 그래서 장애를 측정했더니 20%가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얘기거든요. 자, 청구권은 3년이라고 했어요. 자, 쭉 가다가 이때 3년이 아니고 장애 10%를 받은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요. 그냥 여기 장애 10%를 받았는데 계속 치료받고 시간이 가서 이때 4년째 되는 날 20%가 된 거예요. 근데 보험자가 이때 야, 나 이거 사고 나서 더 가중됐으니까 보험금 줘 했더니 보험자가 뭐라고 그래요? 야, 3년 지났잖아. 못 줘. 그렇죠. 3년이 지났잖아. 이때부터 3년이 지났잖아. 4년 됐으니까. 그래서 판사한테 톡톡 했더니 야, 후유장애는 네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된다며. 또 언제 알았어? 요때요. 그럼 요때부터 너 3년 지나서 안 지났어? 안 지났는데요. 어저께 알았는데요. 그러면 너 줘. 이 얘기예요. 되셨죠? 이런 얘기. 재밌죠? 이 얘기 같은 경우도 이제 쭉 깊이 들어가면 재밌어요. 솔직히 쭉쭉쭉 해가지고 가중된 거, 뭐 면책, 설명은 하면 많은데 그거 다 설명을 여러 번 이제 만세 부를까봐 그냥 이런 게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넘어가면 돼요. 이해가 안 된다. 넘어가면 되고 나는 2차를 공부해봤다. 재산보험을 공부해봤다. 그러면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됐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2차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2차 얘기하는 거는 시험 1차 나오면 혹시라도 나오면 제가 가끔 툭툭 던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찍으세요.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 1차만 할 건데 왜 2차 얘기해요? 그러지 마시고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